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기술의 최전선, 바로 양자 컴퓨팅 투자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야 뭔가 들으면 가슴 뛰면서도 이거 완전 복권 아니야 하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대체 어떤 기술, 어떤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은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들이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약 개발 혁신부터 금융 모델링 정교화, 심지어 현재 암호 체계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기업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데 기술적 불확실성은 너무 크니 선뜻 발을 담그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회사 하나 믿고 투자했다가 만약 그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별 기업 투자에 따르는 높은 위험 부담은 좀 덜어내면서 동시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가진 성장 가능성에는 올라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네, 바로 특정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ETF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그런 균형 잡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장점과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자 컴퓨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핵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와는 작동 원리 자체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입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의 독특한 물리법칙, 즉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데요. 이 방식이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 수천 년이 걸려도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이게 만약 제대로 상용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을 훨씬 정밀하게 수행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금융시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훨씬 더 정교한 투자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인터넷 암호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련 시장 규모만 해도 수천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 잠재력 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신소재 개발, 물류 최적화, 기후변화 모델링 등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청난 잠재력과 현재 기술 수준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극도로 낮은 온도, 거의 우주의 온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 근처의 환경을 유지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과 비용을 요구하죠. 영하 273도요? 정말 상상이 힘든 환경이네요. 네, 그렇죠. 또 다른 큰 문제는 오류율입니다. 양자 상태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고 불안정해서 외부의 작은 간섭에도 쉽게 정보가 깨져버리고 개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 오류율이 상당히 높아서 계산 결과를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니 그럼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직은 그렇지만 이 오류를 줄이는 게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큐비트, 즉 양자 컴퓨터의 기본 정보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자 상태가 유용한 계산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치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다고 할까요? 기술적인 과제가 정말 많군요. 네, 이런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현재 양자 컴퓨팅의 발전 단계를 1950년대 초기의 거대한 진공관 컴퓨터 시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정말 혁명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당장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기에는 아직 기술적 성숙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기술 표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초전도 회로 방식, 이온 트랩 방식, 광자 방식 등 다양한 기술적 접근법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기술이나 회사가 최종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마리 말이 달리고 있는데 어떤 말이 1등할지 모르는 경주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과학적으로는 흥미롭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벽이 되는 셈이네요.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특정 기업에 몰인하는 대신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디파이언스 퀀텀 ETF, 티커 심볼로는 QTUM입니다. 이 ETF가 흥미로운 점은 다른 테마 ETF들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투기적인 성격의 스타트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죠. 오히려 이미 탄탄한 사업 기반과 수익성을 갖춘 거대 기술 기업들 중에서 양자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토의 경주마뿐만 아니라 이미 경주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험 많은 베테랑 말들도 함께 팀을 이룬 셈이랄까요? 네, 재미있는 비유네요. 안정성을 더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 펀드는 블루스타 퀀텀 컴퓨팅 앤 머신러닝 인덱스라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80개 정도의 종목을 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더 들여다보면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처럼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적으로 집중하는 소위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엔비디아나 AMD처럼 양자 컴퓨팅 연구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거나 관련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 대기업들도 높은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인프라 기업들이죠. 최근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2024년 후반에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가 양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시연한 윌로우라는 새로운 양자칩을 발표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건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향한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받았죠. 네, 오류 수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IBM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자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현재 250개가 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전들이 QTUM 같은 ET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개별 기업들의 기술적 성과 하나하나가 결국 전체 생태계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블렌딩 전략, 즉 순수 플레이어와 거대 기술 기업을 섞는 방식이 EQTM ETF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인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점입니다. 아, 분산 투자. 그게 핵심이군요. 네, 앞서 언급된 순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중 상당수는 아직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운영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래의 엄청난 잠재력을 미리 반영해서 매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여러분이 D-Wave 퀀텀이나 퀀텀 컴퓨팅 잉크 같은 특정 순수 기업 하나에 큰 비중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런데 만약 그 회사의 기술이 결국 상용화에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투자자는 정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ETF는 이런 개별 기업의 파산이나 실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EQTM 같은 경우 어떤 단일 종목도 펀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가 채 안 되도록 아주 작은 비중만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비중이 낮군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별 주식 직접 투자 대비 ETF가 갖는 가장 큰 안정성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펀드는 본질적으로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미래기술 투자와 어느 정도의 안정성 사이에서 영리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가진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소위 대박 또는 홈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을 함께 편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보강하는 전략인 것이죠.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의 균형,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펀드는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회사를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까지 포괄하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수혜 기업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ASML 홀딩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들은 미래의 양자 컴퓨팅에 들어갈 특수한 종류의 칩을 만들고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양자 컴퓨팅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골드러시 때 천바지나 곡괭이 팔던 회사처럼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또 다른 예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 회사의 양자 하드웨어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되든 크게 상관없이 자신들의 강력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양자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형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 애저 서비스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프라는 필요하니까요. 네, QTUM ETF는 바로 이런 간접 수혜주들까지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테마에 보다 폭넓고 다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장비 회사나 클라우드 회사처럼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이군요. 특정 기술의 흥망에 좌우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QTUM ETF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더 알아보고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현실적인 비용 문제부터 짚어보죠. 운용보수가 연 0.4%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수요? 연 0.4%의 운용 보수는 이런 특정 첨단 기술 테마에 집중 투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고 편입하며 지수를 관리, 즉 리밸런싱 해야 하는 액티브한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합리적이다. 네. 일반적인 시장 지수 추종 ETF보다는 높지만 특정 섹터나 테마 ETF 중에서는 평균적이거나 오히려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비용은 결국 여러분이 직접 복잡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대가, 즉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리의 편의성을 얻는 비용으로서는 합리적이다. 그럼 수익률 측면은 어떤가요? 특히 배당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배당 수익률은 연 0.7% 수준으로 언급되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0.7%.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 특히 순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성장을 위해 전부 재투자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이 ETF에 포함된 일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배당을 지급하긴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ETF 전체의 배당 수익률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양자 컴퓨팅 투자는 본질적으로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는 것이지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에 집중하는 투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변동성입니다. 상당한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동성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는 매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수를 몇 개 더 늘렸다거나 오류율을 약간 개선했다는 식의 뉴스가 발표되면 그것이 당장의 실질적인 상용화나 매출 증대와는 거리가 먼 기술적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루에 20%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하루에 20%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ETF는 이런 개별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덜하겠지만 여전히 기술 개발 뉴스나 시장의 기대감 변화에 따라 상당한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당은 거의 없고 변동성은 높다. 확실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투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러다 보니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기의 문제죠.
양자 컴퓨팅이 정말로 우리 사회와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혁신적인 컴퓨팅 능력을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상 그저 연구실 안에 흥미로운 실험 대상으로만 남아있을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분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5년 안에 실용적인 양자오이, 즉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예측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25년은 좋게 걸릴 거라며 신중론을 펴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가장 답답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양자 컴퓨팅 투자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자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QTU ETF라는 구조 자체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주거나 성공 여부를 보장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ETF가 기술 개발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ETF는 단지 그 내재된 불확실성과 위험을 여러 기업과 다양한 접근 방식에 분산시켜서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충격의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장치에 가깝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장치. 좋은 비유네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은 그 잠재력만큼이나 결과의 극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컴퓨팅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만 쏟아붓고 결국 실용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값비싼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QTOM ETF는 여러분이 직접 양자 물력 박사학위를 따거나 수십, 수백 개의 경쟁 기술과 기업들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는 고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혁신적인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비교적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이미 양자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기존 거대 기술 기업들의 바닥과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성공할 경우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순수 양자 스타트업들의 천장, 이 두 가지를 동시 추구하는 것이죠.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과 천장, 안정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네, 물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이러한 분산 투자에는 명확한 대가가 따릅니다. 만약 정말 운 좋게 단 하나의 양자 스타트업이 기적적으로 기술적 난제를 모두 해결하고 시장을 석권하여 100배, 1000배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100배. QTM ETF 투자자는 그 엄청난 수익률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기업 외에도 다른 여러 종목의 투자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체 수익률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아, 대박의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비관론자들의 우려처럼 혹독한 퀀텀 윈터이 찾아와서 다수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기술 개발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도 ETF 투자자는 투자금 전부를 날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제한되는 것이죠. 즉,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치명적인 하락 위험을 방어하는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대신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을 추구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양자 컴퓨팅이 결국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경쟁 기술들과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특정 회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상용화의 결승선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면 이 QTM ETF는 아마도 가장 쉽고 현실적인 투자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ETF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순수 양자 컴퓨팅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인생 역전을 노리는 복권을 사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프가 있는 전략이군요.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QTOM ETF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에 대해 섣부른 예측이나 과도한 위험 부담 없이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직접 양자 물리학 전문가가 되거나 특정 기업의 주가 급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높은 변동성과 실패 위험을 온전히 감수하지 않고도 이 첨단 기술이 가져올 미래 성장의 과실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 시점이 5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시기 문제가 참 어렵죠?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큐비트 수를 늘리거나 오류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기술적인 돌파구 마련 외에 어떤 다른 요인들이 이 기술이 연구실 수준의 흥미로운 호기심 단계를 벗어나 실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앞당기거나 혹은 반대로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나 수용성, 혹은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다른 첨단 기술과의 예상치 못한 융합 같은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이 양자 컴퓨팅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분야를 이해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